시작할 때 뭐 각오를 할 거보다는 사실은 그 시기에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어느 회사나 다들 그 긴장감이 있었을 거예요. 코비드 이제 한참 중간이었고 사실 언제 끝날 것 같지만 안 끝나게 계속돼서 그 위기도 계속 오고 그냥 경기도 계속 안 좋았고 해서 그런 시점에서 이제 트랜짓이 되니까 일단 비즈니스가 그 이전처럼 돌아가게는 만들어 놔야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면서 또 컬처나 이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응시킬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사실은 큰 변화가 있었어요. FI 저희로 보면 피지컬 이어 21이 시작될 때 그 저희 회장님께서 어나운스를 하신 게 지금도 이제 유지되고 있는 저희 전략인데 엣지 투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모든 플랫폼을 애저 서비스로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어나운스를 하셨고 그에 따른 애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직부터 만들어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어나운스를 하셨어요. 그래서 스무스하게 넘어가도 벅찰판에 애저 서비스 조직으로까지 이제 조직 변환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사실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제가 HP에 있었고 또 HP에서 또 시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도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이제 그 애저 서비스로 가는 변신은 저희 이제 조직도 조금 달라졌는데 그 조직을 어떻게 세팅을 했었냐면 이전에는 사실 저희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만드는데 이전에는 보통은 그 다른 회사도 그렇지만 그 남들이 하듯이 그리고 저희도 습관적으로 비슷한 비즈니스 유형을 가질 거다라는 전제하에 인더스트리 버티컬로 아니면 인더스트리 버티컬 아니면 고객의 비즈니스 사이즈로 나눠서 그걸 이제 세그멘테이션하고 거기에 맞는 영업팀들과 제품에 대한 마케팅팀 그걸 이렇게 크로스해서 가는 조직을 쭉 만들었었는데 작년이 시작되면서는 이제 애저 서비스 패턴으로 가면서 조금 이제 조직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뀌게 되는 게 그 저희가 시장을 보던 팩터가 그냥 IV, 인더스트리 버티컬 그런 것도 그것도 사실은 물론 보죠. 그리고 이전에 봤던 고객의 비즈니스 사이트도 보지만 고객의 비즈니스 패턴 그리고 고객의 바잉 패턴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멀티 차원으로 여러 가지 팩터들을 놓고 고객을 응대하는 저희 내부에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만들어서 그거를 코리아도 조직으로 흡수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서 저희가 조직 세팅에서 새로 가느라고 조금 크게 내부에선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또 HP에 오래 있었고 몇 년 됐죠? 21년? 22년 됐나요? 네. 그러면서 HP에서 계속 그 HP를 알면서 또 HP에서 시장을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요런 조직에 이제 한두 특별 어떤 세그멘트를 만들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제가 뭐 제 보스하고 상의해서 좀 역점을 둔 조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같이 가미해서 진행을 하느라고 처음에는 우려도 있었죠. 너무 한꺼번에 뭘 많이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FI21의 성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제가 뭐 투자하자고 했던 조직에서의 성과도 그 YOY로 성장이 크게 일어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무리 없이 끝났다고 저희 보스하고 그 이어엔드 리뷰를 하면서 그렇게 뭐 말씀 들었습니다. 좋은 한 해였나요? 굉장히 바쁘게 시작을 하고 갑작스럽게 시작을 한 거였고 변화도 많고 그랬지만 제 생각에는 뭐 시장도 조금 이제 그 아주 그 기준을 나누자면 그 팬데믹 이전과 같아졌느냐까지 본다면 뭐 아직 그 수준까지 안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 팬데믹의 중심에 있었던 20년 뭐 요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시장도 좋아졌던 것 같고요. 저희가 본사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 맞아 들어갔던 것 같고 또 저와 같이 시작한 저의 스텝 매니저들이 그 다 역할을 잘 해주셔서 그리고 그 밑에 결정적인 건 직원들 모두가 성과를 내는데 참여를 잘 해주셔서 만약 잘 됐다고 평가한다면 뭐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들여서 만드신 그 조직의 포커스 그 성격이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공을 들였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까 뭐 이제 라이징 스타다, 엔터프라이즈다, 미드 마켓이다, SMB다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전 조직 중에 이제 커머셜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로 보면 저희 기준입니다만 이제 엔터프라이즈하고 SMB, MM 사이에 어떤 고객층이 있고 그 고객층이 저는 구매 여력이 좀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쪽은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엣지 투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를 오히려 시작하는 마당에서 잘 받아들여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커머셜 조직이라고 해서 본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가는 조직인데 그거를 조금 더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그 조직은 이제 한국만 있었는데 그쪽에서 성과가 많이 나왔고 성과도 많이 나왔지만 숫자적으로 얼마 성장했느냐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했던 건 회사에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사실 바로 가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좋은 예를 그 세그멘테이션에서 되게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면으로 봤을 때 좀 성공적이지 않았나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그럼 한국 HP의 지금 조직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돼요? 설명을 하자면 뭐 복잡한데 아까 같은 이제 팩터들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만 사실 저희는 이제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객 분류를 이전처럼 뭐 큰 어카운트다 그래서 뭐 라지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고요. 저희는 이제 시장에서 어떤 구매 패턴을 가지고 어떤 사이즈의 어떤 솔루션들, 어떤 프로덕트를 구매하느냐를 봐서 라이징 스타라고 이제 큰 고객군을 하나 봤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성장이 빠르고 가장 구매력이 큰 고객층이고요. 그 안을 또 하이 벨러시티 그리고 하이 터치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놨어요. 어렵네요. 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정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긴 하지만 고객이 실제로 사는 바잉 패턴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단순하게만 만들 수는 없고요. 근데 하여튼 내부에서는 그거를 개념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단순화해서 저는 만들어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돼 있고 그리고 커머셜은 그냥 커머셜 1, 2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MM, SMB가 인다이렉트 저희 협력사들 비즈니스를 같이 포괄하는 뭐 그런 조직으로 돼 있고요. 그게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조직이고 저희 내부에 이제 프로핏 앤 로스, P&L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이제 각각의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부서, 거기서 이제 서버 부서는 요즘 그것도 이제 시대 조류를 받아서 컴퓨트 기존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서버 그리고 HPC 포커스하는 쪽 그리고 이전에 유닉스를 하고 요즘은 그 유닉스가 리눅스로 어떻게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응대하느냐 그래서 미션 크리티컬 서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있고 아루바 저희가 네트워크 비즈니스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쪽 비즈니스 있고 이 전체에 대한 서비스와 그리고 IT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저희 내부 이름으로는 이제 포인넥스트라는 서비스 조직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이제 펑션들이 쭉 있습니다. 조직 변화의 숨어있는 배경을 이렇게 짐작해 보면 고객들이 어쨌든 IT를 사는 구매 패턴이 달라졌다. 그거에 대해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런 변화의 폭이라든지 주로 어떤 쪽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고 지난 1년간의 변화는 그래서 더 빨라졌는지 일단은 저희 아까 전략으로 말씀드렸던 엣지 투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짧은 얘기고 꼭 각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얘기를 쭉 해오던 건데 그 안에 모든 변화와 답이 다 있는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저 개인적으로도 이전에는 제가 20년 전에 이제 IT를 한다고 이제 HP 와서 비즈니스를 할 때도 데이터라는 게 늘어난다는 거는 모두 동의를 했는데 데이터가 늘어나는 곳은 데이터 센터였다고 다들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핸드폰 보면 그 안에서 갖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냥 뭐 포탈에 가서 뭐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소셜 네트워킹도 있고 그게 다 사실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들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나오지 않고 데이터 센터 외에서 나오는 그걸 이제 통칭으로 엣지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나오는 데이터들이 훨씬 의미가 있어졌고 이런 데이터들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하고 묶어서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질 때 인포메이션이 된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그냥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와서 어떤 트렌드를 봐야 되지만 지금은 데이터가 뭐 크기도 하고 데이터의 모양도 각각이고 데이터 유형도 각각이고 그런 데이터들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우리 생활 패턴에도 활용하고 그래야 되다 보니 이 엣지라는 것하고 클라우드하고 이제 멀지 않은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는 사실 인프라를 어떻게 쓰느냐는 얘기잖아요. 사실 클라우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보통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상하죠.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얘기하는 뭐 이전에 뭐 IT 프로젝트 한번 하시려면 너무 번거로우시죠. 플래닝하고 구매하고 뭐 흔한 말로 이제 스펙 잡고 스케줄링하고 실제 비딩하고 벤더 선정하고 장비 오면 설치하고 그리고 다시 솔루션 설치 뭐 이 사이클이 쭉 가야 되는데 그거를 당신들 PC에서 그냥 컨택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는 굉장히 큰 장점을 줬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 가는 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들 가시지만 그 이유는 앞으로는 또 뭐 어떤 다른 양상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들 그리고 가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비용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 보호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어떤 IT 흐름의 어떤 거버넌스를 내가 가져가느냐 이것까지 위임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퍼블릭으로 다 갈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그 두 개를 같이 섞어서 그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면 다 답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거를 퍼블릭이든 뭐 프라이빗이라는 이름을 지어지든 아니든 클라우드 라이크하게 다 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애저 서비스의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처럼 쓰세요.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1년에 쭉 구매 프로세스를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퍼블릭에 갖다 놓지 않더라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의 편리함과 그리고 트래디셔널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 그 클라우드의 그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트렌드처럼 되어 왔어요. 그게 뭐 어디까지가 퍼블릭, 어디까지가 뭐 프라이빗이고 이거를 정확하게 갈라내기보다도 자연스럽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실제로 저희가 그거를 읽고 딱 그 제품으로 서비스명을 묶어서 파는 게 이제 그린레이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나간 매출이냐 아니면 그런 타입이냐 그거를 고객이 하는데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저희 고 제품명인 그린레이크도 비즈니스로 굉장히 큰 성장을 했거든요. 성장을 했기도 했고 지금 뭐 굉장히 큰 비즈니스 하나를 저희가 지금 고객사에 준비 중이에요. 어쨌든 이전에 했던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의 진행 속도가 뭐 이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억셉하는 레이시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고객이 저희 그린레이크냐 애저 서비스냐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그린레이크냐 애저 서비스냐 뭐 이런 컨셉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편하게 내 인프라를 쓸 수 있느냐에서 그럼 클라우드라는 장점을 내가 어떻게 갖고 왔을까라는 거에 어떤 솔루션 셋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 보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매년 더블 디짓이 아니라 거의 트리플 디짓을 하는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아, 서비스 부분이?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그린레이크,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요. 아마 그게 시장 전체의 어떤 마인드나 어떤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 전 세계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쉐어하는 데이터에는 65%의 데이터가 온프레미스에 있고 그리고 90%의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그 월드와이드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걸 이제 구체적인 어떤 숫자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하여튼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은 없고요. 한국에서는 저희 비즈니스를 해온 트렌드를 보면 저희가 뭐 서버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보는 시장과 IT 전체 시장이 크게 틀리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어떤 비율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 저희도 체감하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